여러분, 심환지는 혹시 노론 내일 독살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의 22대 왕, 개혁 군주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들이 왕을 죽였다. 심지어 정조의 몸에서 피고름이 터져 나오고 한여름의 시신이 금방 부패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2009년 2월 대한민국 역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유물 하나가 공개됩니다. 바로 정조가 자신의 최대 정적이라고 알려진 노론 벽파의 거두 심환지에게 보낸 비밀 편지 무려 299통이 발견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고 의심받는 신하에게 밤마다 몰래 편지를 보냈다. 그것도 4년 동안이나. 심지어 편지 내용에는 이 편지를 보고 나면 즉시 찢어버려라, 태워버려라라는 왕의 다급한 명령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환지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편지들을 고스란히 남겨두었습니다. 도대체 정조는 왜 적장에게 비밀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심환지는 왜 왕명을 어기고 이 위험한 증거를 남겨두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200년 동안 묻혀있던 조선 정치사의 가장 은밀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이산 정조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5060 세대에게 정조 대왕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드라마 이산의 이서진 씨처럼 로맨틱하고 항상 암살 위협에 시달리며 고뇌하는 개혁 군주 혹은 노론 세력에 둘러싸여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던 비운의 왕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내 뜻을 펼치려 하면 꼭 반대파가 나타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죠. 정조 역시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의 의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목격한 트라우마, 그리고 즉위하자마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외치며 살얼음판 같은 정치를 시작해야 했던 그 심정. 아마 여기 계신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그 막중한 가장의 무게, 리더의 고독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비밀 편지, 어찰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던 정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정조는 단순히 당하고만 있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이면 촛불 아래서 붓을 들어 정적을 조종하고 마쿠에서 정치를 요리하는 무서운 정치 구단이었습니다.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제 내가 경에게 한 말은 사람들 눈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심하게 한 것이니 섭섭해하지 말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낮에는 조정에서 심환지를 호통치고 망신을 주더니 밤에는 미안하다, 그거 다 연기였다라고 달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신 관계가 아닙니다. 고도의 심리전이자 쇼맨십이 가미된 정치 공작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이 비밀 편지 속에 숨겨진 진짜 문제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왜 이런 이중 플레이를 했을까요?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을 아주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조 시대는 탕평책의 시대라고 배웠지만 실상은 벽파와 시파의 피 튀기는 전쟁터였습니다. 정조는 소수파인 남인과 시파를 등용해 개혁을 하려 했지만 기득권인 노론, 벽파의 힘은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심환지는 바로 그 노론, 벽파의 영수였습니다. 문제는 정조의 건강이었습니다. 재위 후반기로 갈수록 정조는 등창과 화병에 시달렸습니다. 공식적인 루트, 즉 승정원을 거쳐 명령을 내리면
신하들이 온갖 핑계를 대며 반대하고 상소를 올립니다. 시간은 없고 몸은 아프고 개혁은 해야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정조는 마쿠 정치라는 위험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공식 시스템을 우회하여 야당 대표인 심원지와 직접 한라인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 편지들을 보면 정조의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점잖은 성군, 천만의 말씀입니다. 편지에는 육두문자도 등장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를 두고 입에 저 비린내 나는 놈, 호로 자식 같은 거친 욕설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심한지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경은 정말 늙어서 망령이 든 것인가 라며 비꼬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조는 다혈질이었고 성격이 급했으며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 직성이 풀리는 마이크로 매니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심한지에게 상소문의 초안까지 미리 보내주며 내일 조정해서 이대로 읊어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즉, 우리가 역사책에서 본 치열한 논쟁 중 상당수는 정조와 심한지가 미리 짜고 친 각본 있는 드라마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조 말기 정치의 민낯이자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의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정조 독살설. 심한지가 정조를 독살했을까요? 이 299통의 편지는 그 오랜 의혹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살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고요? 편지의 날짜를 보면 정조가 죽기 불과 13일 전까지 심한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조가 자신의 병세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마치 주치의에게 상담하듯 심한지에게 털어놓습니다. 뱃속의 화기가 올라와 숨쉬기가 힘들다. 앉아있기도 고통스럽다. 강한 약을 너무 많이 써서 부작용이 난 것 같다. 만약 심한지가 왕을 죽이려는 역적이었다면 왕이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았을까요? 오히려 정조는 심한지를 정치적 파트너로서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심한지 역시 정조가 처방해준 인삼차를 마시고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 노선은 달랐지만 인간적으로는 깊은 유대감을 가진 애증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사실적 기록에 따르면 정조의 사이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화병, 그리고 잘못된 처방이 겹친 의료사고에 가깝습니다. 정조는 스스로 의학 지식이 뛰어나다고 자부하여 의관들의 처방을 무시하고 자가 진단을 내리곤 했습니다. 성격 급한 정조가 독한 약재인 수은, 성분의 연음방을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폐혈증 등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 이것이 현대 의학계와 역사학계가 내린 가장 유력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정조의 이 비밀 편지 정치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와 카리스마로 노론 벽파의 거두 심한지마저 쥐락펴락하며 전국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스템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기에 의존한 정치였습니다. 왕이 너무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신하들이 할 일이 없게 만든 것입니다.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사라지니 조정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견제하고 이용하려 했던 노론 세력은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되어버렸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조선은 안동 김씨를 필두로 한 새도 정치의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심한지는 왜 왕명을 어기고 편지를 남겼을까요? 아마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훗날 자신이 왕을 독살한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이 편지들을 자신의 보험이자 알리바이로 남겨둔 것입니다. 보아라, 나는 왕과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했다. 나는 왕이 충실한 파트너였다. 라고 항변하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이 편지들은 200년 후 우리에게 정조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타임캡슐이 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성인군자가 아니라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때로는 꼼수도 부리며 치열하게 시대를 고민했던 인간 이산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에이, 그래도 정조가 죽고 나서 정약용 같은 남인들이 다 유배가고 개혁이 물거품 됐는데 그게 다 노론의 음모 아니겠어?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노론, 벽파가 정조 사후의 권력을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누가 이득을 보았는가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만약 심원지가 독사를 주도했다면 정조 사후의 정순왕후 영조의 계비가 수렴청정을 할 때 심원지 가문이 천년만년 권세를 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심원지 역시 정조 사후 불과 2년 뒤에 사망하고 그의 가문도 이웃에도 정치기에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또한 정조의 개혁이 실패한 것은 독살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조가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했던 개혁들이 기득권층의 반발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현실과 괴리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냉철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정조를 무조건적인 선산, 노론을 절대적인 악으로 보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조선 후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99통의 비밀 편지를 통해 조선 최고의 승부사 정조의 맨얼굴을 만났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숨겨진 기록들이 튀어나와 진실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5060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에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치열한 승부의 순간들이 있으셨겠지요. 정조가 촛불 아래서 고뇌하며 썼던 그 편지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기록들도 후대에는 귀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이번 주말에는 수원 화성이나 정조의 능인걸릉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곳에 서서 밤마다 편지를 쓰며 나라를 걱정했던 인간 정조의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이 뒤따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비용이 들지 않으니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더 깊이 있고 생동감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태종 이방원에 대해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